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Very good news is here. 드디어 김명수 거짓말 처단 사이클 힘차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보다 더 힘차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죄악의 씨앗은 거짓말인데 그 본질은 저는 마귀의 실체라고 봅니다. 저 거짓말이. 쌍둥이지만 늦게 나와서 억울하게 동생이 된 야곱이 자신을 편애하는 어머니와 짜고서 눈먼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이고 형 에스의 장자권을 사기질을 했습니다. 이게 발각이 돼서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빈 털터리로 야반 도주를 했는데, 그래서 노숙을 하면서 집 나가면 다 이제 고생이니까 돌멩이 베고 자면서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서 머슴살이로 목구멍에 풀칠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외삼촌 그 딸이 둘이 있었죠. 레아하고 라헬이라고. 빈 털터리가 여자를 둘이나 마누라로 얻고 산 거죠. 일한 대가니까. 그 시녀들까지, 그래서 여자가 합이 넷이나 되었고요. 아들만 최소한 12이나 이렇게 수북하게 낳았습니다. 재산이 크게 늘어서 이제 외삼촌을 능가할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외삼촌한테서 두려움을 느끼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결심을 하죠. 야곱이. 그래서 이 야곱의 열렬 첫사랑이 라헬 아닙니까? 근데 이 라헬이 독단적으로 아버지의 신상, 이 갑오들 중에 최고의 갑오입니다. 이 신상을 훔쳐서 라헬이 지가 타고 가는 그 말 안장 밑에 감추고, 그래서 야곱의 그 무리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해서 야곱의 고향으로 다들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자기한테는 간다 온다 말도 없이 그냥 몰래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딸들 손주들 또 그 많은 재산 다 가지고 가버렸는데, 신상까지 훔쳐간 것으로 알고는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완전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일꾼들 총동원해서 이 일꾼들이라는 게 말이 일꾼이지, 말하자면은 자치 군대입니다. 군대. 농사 짓다가 싸움할 때는 이제 농기구가 무기가 되는 거죠. 군대입니다. 그래서 신상을 훔쳐간 이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출정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습시켜 놓고 샅샅이 수색을 해도 당연히 발견이 안 되죠. 라헬이 지금 깔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라헬이 아버지한테 한 새빨간 거짓말이 아빠 나 생리 중 이겁니다. 온몸이 찌뿌둥하대요. 그래서 꼼짝도 하기 싫어. 그래서 아빠 미안해, 나 그냥 앉아 있을래. 이렇게 딸의 거짓말에 쏘은 걸로 봐야죠. 아니면 쏘아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라반이 야곱한테 사과를 했고요. 야곱은 이제 편안하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하고 이제 화해했다는 건데, 그래서 라헬이 낳은 그 요셉이 바로 당시 세계 패권국 고대 이집트 제국을 건설한 특등공신 제2인자, 바로 그 요셉입니다. 요셉. 야곱이 늙어서 이제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집트로 피난을 갔는데, 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야곱이 특히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죠. 그 요셉은 어떤 요셉인가? 야곱이 특히 총애했던 청년 시절 첫사랑 라헬이 낳은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집트 제국의 제2인자로 그 요셉이 실세 총리로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성경이 그야말로 흥미진진하고요. 아주 그 위대한 서적 그 이상입니다. 하여튼 대단합니다. 마귀가 처음으로 뿌려놓은 그 거짓말, 이게 지금 널리 온 세계에 널리 퍼져서 이제 없는 곳이 없는 거죠. 자유주의, 개인주의, 현재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개인주의. 그래서 거짓말 하는 거 원칙적으로 죄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거짓말 하는 걸 다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알아서 참과 거짓, 정말과 거짓말을 분별해야 하고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거짓말하는 연놈들은 적절하게 각자 알아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년놈들한테 속는 것은 그거 다 자기 책임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거짓말이 죄가 되는 경우, 죄형 법정주의가 있으니까 법률에 명확하게 죄와 형벌로 규정이 되어야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정리하기로는 모든 범죄의 공통 요소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모든 범죄는 거짓말에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난다는 겁니다. 가령 사기죄를 보십시오. 사기죄 객관적 구성 요건에 거짓말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기죄 구성 요건은 객관적 구성 요건은 기착처손인데, 즉 기망 행위 있을 것, 착오할 것, 처분행위 할 것, 손해발생할 것 이런 건데, 사기죄 시작은 기망행위입니다. 이건 뭡니까? 상대방을 속여서 착오에 빠지게 하는 그 기망행위, 이게 바로 거짓말을 필수 요소로 한다는 것이고요. 배임죄 본질은 자신을 믿고 일을 맡긴 사람을 배신하고 속이는 건데 그 거짓말을 요소로 하고요. 횡령죄는 자신을 믿고 어떤 물건을 맡긴 사람을 배신을 하고 그 물건을 가로채는 건데, 물건 중에 대표적인 거 바로 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을 필수 요소로 하고요. 악질들 중에 최고의 악질들, 반드시 이거 분리수거해서 소각해야 할 최고의 악질들이 바로 공복들입니다. 공복, 즉 공공의 모섬이라는 이 공무원 연놈들입니다. 이거. 예? 그 중에서도 최악질리, 바로 의원 쓰레기들, 판사 쓰레기들, 무능 부패한 경찰 마귀떼들 이렇습니다. 주인을 배신하고 하라는 일은 안 하는 직무유기질, 하지 말라는 짓은 대놓고 하는 직권남용질, 이거 공통적인 요소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혼탁한 세상에 역사의 길이 남을 영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충신 윤석열이, 충신 한동훈이, 충신 이원석이, 이런 충신 검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검사 편드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시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문명국가 공통의 최악질 부패범죄 리스트 쭉 예시를 했는데, 그중에 떡하니 있는 게 직무유기질, 직권남용질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부패범죄에 공통되는 범죄 유형인데, 이거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겁니다. 예? 엽기적 살인마귀 정권, 엽기적 살인마귀 정권. 왜냐하면은 서해상에서 고 이대진님 사건, 귀순호부 강제 북송한 사건, 그래서 결국 다 죽였잖아요. 고 이대진님은 부작위 살인한 것이고 강제 북송한 것은 살인행위 공범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엽기적 살인마귀 정권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문재앙 시절에 그 당시에 잘 나가던 부패한 역적 검사 때, 부패한 역적 판사 때, 이 독사 같은 무슨 년놈들이 하라는 짓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짓만 수북하게 지금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적은 안 잡고, 잡으라는 도적은 안 잡고, 도적을 오히려 숨겨주고 도망가게 해주고, 죄 없는 멀쩡한 사람은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고 온갖 지랄, 발광실, 핵에 망측한 짓거리 다 하면서 돈이나 훔치던 것들, 저것들 공통적으로 전부 거짓말에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난다는 겁니다. 예? 이제 조선일보 보도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담낭, 절제 등 이런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다는데, 이 사표 수리는 대법원장이 할 일입니다. 하라는 일입니다. 그거 하라는 일입니다. 근데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안 해주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여튼 임성근한테 없는 죄 뒤집어 씌워서 파면시키겠다. 즉 연금도 못 받게 이렇게 저거 말 안 듣는 정의로운 판사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복수하겠다는 그런 독사 같은 마귀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김명수가 사표 수리하는 거 그거 지가 할 일인데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사표 수리 못 해준다고 대법원장 갑질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그게 바로 직권남용질이고 대표적인 부패 행위라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 이유가 가관임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당신 탄핵한다고 저리 설치는데 내가 사표 수리하면은 내가 무슨 얘기 듣겠나. 결국 이거 무서워서 못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겁먹었다는 건데 완전히 이거 한심한 머슴 새끼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대법원장이라는 머슴 새끼가 짓거렸다는 것도 매우 실망스럽고 화가 나는데, 문제는 나중에 이런 말 한 적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인간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탈을 쓴 마귀 새끼입니까? 완전히 헷갈립니다. 마귀 연놈들은 보이는 대로 그냥 소각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게 인간인지 마귀인지 헷갈린다 이겁니다. 네. 네? 그래서 녹취록을 까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아직도 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 부패 범죄의 대명사인 직권남용죄인데, 그래서 앉아 있으니까 저 자리에 법 앞에 예배 없고 누구나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시민단체가 김명수를 고발을 했는데, 이제는 부패한 역적 검사 때 무능하고 부패한 역적 경찰 독사대들이 아예 하라는 수사는 안 하고 뭉개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드디어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충신 검사들이 수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자유 대한민국의 경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무너진 정의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말이죠, 사진처럼 고소 고발된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부패 역적 검사 때 무능하고 부패한 경찰 독사대들이 수사를 안 하고 지금도 뭉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 안 하고 뭉갠 것들 모조리 분리수거 소각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지 무너진 정의가 세워진다고 보고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할 일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외로 말이죠, 거짓말 그 자체를 중대한 범죄로 처단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이고요. 그 다음에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하는 경우, 이게 바로 위정죄로서 거짓말 그 자체를 중대한 범죄로 처단하는 겁니다. 허위사실, 이게 뭡니까? 허위사실 공표죄 한다 그럴 때 허위사실이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허위사실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공표한다, 즉 공개적으로 주권자인 국민들한테 알린다는 겁니다. 거짓말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정죄라는 것도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로 법원을 속이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운동 중에 거짓말하는 거, 또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로 법원을 속이려는 거. 그러니까 선거운동 중에 거짓말하는 거는 국민을 속이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거짓말 그 자체를 엄중하게 처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신이 누구겠습니까? 거짓말의 신. 거짓말의 신. 와, 제가 보기에는요, 엽기적 그 도적마귀인 것 같아요. 엽기적 도적마귀. 이 찌피아. 요새 찌피아라는 말도 유행하더라고요. 아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찌 제명 더하기 마피아. 해서 완전히 찌피아 범죄단체. 그 조직원들이 170마리 더불어 사기 조작 마귀 도적대가 그 조직원들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찌피아 범죄단체 그 수괴가 바로 거짓말의 신인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 한답시고 어떤 방송에 나온 제명이가 고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는 것과 비슷한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그래서 국토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처벌받을까 무서워서, 그래서 국토부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백현동구 옹벽 아파트 용도 변경을 무려 4단계나 업 해줬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알고 봤더니 국토부는 시킨 적도 없고 협박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므로 저거 국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단한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배 씨라는 그 분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공범인 김혜경과 공범인 이재명의 공소시효도 더 이상 흐르지를 못하고 스톱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법 위반죄 이게 기소는 아직 끝난 거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가 죄질이 너무나 악질이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벌금형이 아니고
실형 중에서도 아주 중형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재판 시작되면은 지금 기소됐으니까 곧 재판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정 구속해서 재판하는 게 최소한의 정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판사 모습이 법정 구속하는지 안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지금 다 알려진 거죠. 아주 신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국민에게 신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선거보조금 434억 원 토해내야 되고, 국회법상 국회의원직 날아가는 거고, 정당법상 당원 자격 날아가서 대표직도 날아가는 거고, 다음 선거에 줄줄이 출마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방탄복 겹겹이 껴입는다고 생칠할 발광을 했는데 한 방에 그냥 홀랑 벗기는 아주 통쾌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판사갑질, 재판권 남용질, 이거 본질은 직권 남용죄입니다. 대표적 부패 범죄입니다. 왜 조국이 무너뜨린 정의는 2년 8개월 이상이나 아직도 다시 세워지지 않고 재판을 도대체 질질 끄는 겁니까? 알고 싶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조국 재판 질질 끌면서 재판권 남용질 일삼는 부패 판사 머슴 연놈들 모조리 분리수거 소각해야 정의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엽기적 살인마귀 정권 부패 역적 검사 때가 도대체 그 김건희, 윤석열한테 죄를 없는 죄 뒤집어 씌워서 감옥 보내려고 마귀 권한 총동원해서 수년 동안 온갖 회계 망측한 짓거리 다 해도 하나도 건진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김건희 특검법 한다고 또 마귀질 아주 요란스러운데, 저것도 결국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면서 다수당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입법권 남용질 아닙니까? 즉 직권 남용죄 저걸 단체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거 단체로 최악질 부패 범죄인 직권 남용죄 저지르는 거 아닌가 이겁니다. 저게 민주적 기본 질서에 부합합니까 저게?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할 수 있고요. 이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 즉 행정부의 고유 책무, 의무입니다. 자유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의 적들을 몰살시키는 헌법상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마귀떼들이 만약에 더 계속 설친다면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한 번 더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